정부가 부동산 가격 거품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자 이 편법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담합이 기승을 부린 데 이어서 최근엔 부동산 복등기 물량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복등기란 공증이나 이면 계약 등으로 분양권을 팔겠다고 약속한 뒤에 전매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넘기는 수법입니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투기 과열지구에서 전매 제한을 피해서 분양권을 넘기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 아파트 입주 전에 매매 계약을 하면 입주 직후 최초 분양 계약자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합니다. 이후 입주 전에 계약을 맺었던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하는 방식이죠. 이때 최초 분양 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떠안고 해당 금액만큼 거래 가격을 감액합니다. 복등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이 되면 계약 해지는 물론이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31일부터 저축은행과 신용카드 회사 등 제2금융권에서 가계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총체적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시범 도입합니다. 카드사들은 당장 규제 비율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관리 지표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등에도 DSR 비율이 높은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카드사들은 고 DSR 규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경우 현재 가처분 소득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한도 산정 기준을 정한 모범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DSR 기준 도입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카드업계에 이중고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내 아이 국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은 마음 요즘 들어 더 하실 겁니다. 사실 유치원 숫자만 보면 국공립이 사립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원화수를 보면 국립은 전국에 249명, 공립은 17만 명, 그리고 사립이 전국 유치원생의 75%인 52만 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국공립 입학을 두고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정부는 현재 25% 정도인 국공립 유치원 원화수를 4년 뒤까지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동안은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예산 부족 같은 정부의 정책적 한계였는지, 아니면 사립유치원의 영역을 지켜주기 위한 눈치 보기였을지, 이번 주 나올 종합대책에서 국공립 유치원 확대가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